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조선해양의 장계봉 수석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조선업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앞에 모빌리티 쪽 자동차나 이런 데 사례를 듣고 있으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좀 고민하는 부분은 좀 차이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저기는 이제 그 모빌리티 관점의 로봇이라던가 이런 자동차를 자율주행화하거나 그런 쪽에 피지컬 AI를 적용하는 관점이라면 저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관점인 제조 AI 관점에서 피지컬 AI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런 내용으로 좀 담았습니다. 앞에서도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젠슨왕이 발표했던 이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정의하기로는 지금 이제 시대가 점점 자율형 AI에서 피지컬 AI, 물리형 AI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중심의 어떤 AI 기술들이 주로 강점을 갖고 있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실제 물리 모델에다 적용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결합된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장면 잠깐 보시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요거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저 안에 사람이 있느냐 요 얘기들 많이 물어봐서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다 커버를 벗겨서 안에 사람이 없다 그런 내용으로 소개를 했었는데 거의 사람하고 유사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그 영상을 보면서 이런 휴머노이드라던가 인지 어떤 물리적인 모델들을 어떻게 우리 업에다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AI라고 정의하게 되면 피지컬 AI가 어떤 부분이 필요할 것인가? 첫 번째가 자율적 의사결정과 적응형 학습, 그리고 환경 인식이나 상호작용, 유연한 과제 전환, 뭐 이런 식의 좀 정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피지컬 AI를 우리 업에 적용한다? 그러면 첫 번째 필요한 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리 특히 제조업에서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용접공들 그런 분들의 암묵지, 그분들의 노하우, 경험치를 로봇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형식이 필요하다는 게 가장 큰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오는 뭐 학습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소프트웨어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만들어주고 계시고 저희도 차용해서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저 암묵지의 형식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나 이런 부분들도 또 이제 다른 분들이 열심히 만들어주고 계셔서 저희도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암묵지를 어떻게 형식화할 것인가.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 관찰입니다. 실제 숙련공들이 최근에 이제 저희도 그 고령화가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외국인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누군가한테 가르쳐 주고 싶은데 그걸 잘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실 설명을 해도 받는 사람이 잘 이해를 못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용접을 할 때도 딱 자기가 용접을 하는 그 느낌만 갖고도 지금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를 아시거든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형식화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앞에서도 이제 자동차나 이런 데서도 많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데이터를 굉장히 모으는데 많은 투자를 하시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숙련공들의 어떤 노하우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관찰, 그분들이 어떻게 작업을 하시는지를 기록하고 두 번째,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지고 계신 경험치들을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그것이 지식화되고 구조화되고 그 뒤에 단에는 이제 저희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AI 모델링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는 방법들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이 앞단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사실 저희도 그 휴머노이드를 가져다 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일본의 사례인데 미쓰비시 파워 같은 경우는 보면 이 제조 현장에서 실제 이제 작업자들이 어떻게 작업하는지를 데이터화하고 싶은 거죠.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이 사례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어떻게 보면 마커를 기준으로 해서 아 이런 조립을 할 땐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근데 이것도 가만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예전에 저희가 다 했던 겁니다 사실. 어떤 새로운 신입사원한테 이 작업을 가르쳐주기 위해 매뉴얼을 만들어줬었죠. 그래서 문서화된 매뉴얼을 기준으로 그 가이드에 따라서 새로운 사람이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매뉴얼을 저희 로봇한테 가르쳐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매뉴얼을 이해할 수 있는 로봇, 그럼 로봇이 이해하기 위한 어떤 언어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뭐 VLA 이런 얘기 하셨지만 저희도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작업하는 영상과 그들이 느끼고 있는 감각들을 잘 센싱해서
형식화하는 것들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그런 형식화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러면 용접공들이 작업하는 영상을 다 모았습니다. 근데 뭐 하루치 뭐 일주일치 되겠죠. 근데 그 데이터를 다 가지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어떻게 보면 데이터하거나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런 저희도 가상 환경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좀 아쉬운 게 이제 저희 조선업이라던가 이런 제조 관점의 가상 환경이 잘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걸 만드시는 쪽도 잘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만들 수밖에 없게 됐고, 그래서 나왔던 코스모스라던가 아니면 유니티라던가 언리얼 같은 그런 가상 환경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이것도 사례들 보시면 앞에서 나왔던 이거는 이게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전 데이터로 습득했던 걸 어떻게 보면 폴리시 모델로 만들어서 학습을 시킬 거냐에 대한 그런 환경 구축이고요. 요거는 저희도 좀 시도를 많이 해봤는데 아직까지 좀 미진한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영상 같은 경우 이제 주행하는 영상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상의 퀄리티가 좌지우지된다. 근데 이제 요거를 저희는 제조업 현장에다 적용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난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이제 관심을 갖고선 하고 있는 게 앞에서 제조 관점으로 주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AI 솔루션을 가지고 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가장 현실적으로 중요한 키워드를 뽑아 보니까 첫 번째 안전, 그리고 설계나 생산 자동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올리자.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뭐 효율 운항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조 관점의 자율화를 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묵지의 AI 지식화, 그리고 현장 지향 AI, 그리고 AI 기술 기반 제품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즈 케이스들 좀 설명드리면 저희가 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서 요 내용들 보시면 이제 비전 가지고 산업 안전을 달성하기 위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이캠스라고 명명을 하고 화재 관제라든가 작업자 안전 관제, 교통 상황 관제 같은 기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화재 감지한다라고 했는데 화재 감지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 불을 내봐야 되는데 선박에다 불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불 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데이터들은 수집하지만 실제 이런 데이터들을 모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상 환경들을 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어떻게 좀 리얼한지 모르겠습니다. 연기 나는 것들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 컨테이너 선박에 불이 나게 되면 사실 저거는 초기에 잡지 않으면 이 배는 온전히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초기에 감지할 수 있는 포인트로 연기 혹은 불꽃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보여줘야 되고, 여기 보시면 사각지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저런 걸 감시하기 위해 CCTV를 온갖 데 다 설치할 것이냐, 그런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을 좀 생성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이것도 다른 케이스로 이제 그 자동차 선박을 이제 자동차를 이제 전달하는 선박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전기 자동차도 많아지다 보니까 물론 배터리 다 플러그 오프해서 하시지만 이런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계속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재를 내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상환경으로 만들어 봤는데 아직까지 조금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어떻게 보면 비이상적인 환경에 대한 구성들은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확장을 하다 보면 저희가 화재 감지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풀어하는 그런 성능을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기능들 이미 선박에 탑재돼서 활용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런 모델들이 실제 환경에서 워킹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가상의 어떤 그런 실험을 통해서 성능까지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중요한 제조 쪽의 이제 용접입니다. 인공지능 및 로봇 기술 전문 기업들과 함께 국내 최초로 용접 휴머노이드 개발에 나섭니다. 사람은 철판 길이 등을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목포 HD 현대 3호 조선소는 용접은 조선업의 가장 큰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용접을 자동화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인건비 절감이라던가 품질의 퀄리티를 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서 많은 시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보시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존에도 하던 작업들이고 앞에서도 나왔던 룰 베이스처럼 오토메이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자율화를 하겠다, 오토노머스를 하겠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AI 쪽이라든가 휴머노이드 쪽 잘하시는 스타트업이나 이런 업체들이랑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건 이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사람이 직접 로봇한테 티칭을 해주고 A에서 B로 이동하는 경로를 가르쳐주고 그대로만 작업을 하게 되는데 환경이 바뀌면 그 로봇은 적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한테 중요한 포인트가 적응인 것 같습니다. 선박도 선박마다 요구하는 사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조립할 때마다 요 티칭 기술들을 다 계속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좀 비전 카메라도 좀 많이 센싱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먼저 만든 게 비전을 가지고 어쨌든 지금 용접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탐지하는 그런 데이터셋, 그리고 제어를 자동화하는 것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1차적으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각장이 벌어져 있음에도 기존의 A라고 하는 방법들, 앞에서 했던 것처럼 고정된 전류하고 전압 가지고 컨트롤하던 것을 넘어서서 지금은 비전에서 보이는 용융풀 자체가 비정상이 된다고 하면 스피드를 조금씩 떨궈서 용융풀을 조금 더 안정적인 형태로 가져갈 수 있는 기술까지 개발을 해서 지금 좀 더 고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까지 좀 넘어가서 보시면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정해진 대로만 하게 되면 저렇게 벌어져 있는 데선 용융풀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만든 기술은 보시면 저 비전 센서의 용융풀의 형상에 따라서 속도를 조절했음으로써 균일한 형태의 그런 용접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제 암묵지의 데이터화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관점으로 보시면 저희는 이제 선박에 대한 운항 관점으로도 사람을 좀 더 도와주고 자동화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율적인 운항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은 이제 날씨 정보라던가 혹은 앞에서 이제 나왔던 어떤 기타 정보들, 그런 것들을 다 수집해서 최적의 항로를 설정을 해주고, 여기 영상이 좀 빨리 지나갔는데 그 경로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내비게이션, 쉽게 얘기하면 선박의 내비게이션을 만들어서 그대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율운항 기술까지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수동으로 사람이 제어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적의 경로를 산출하고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경로로서 스스로 움직이는 그런 선박까지 개발하는 게 최종 목표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만든 기술을 가지고 실증을 해본 결과 연료 절감 효과는 선박당 약 한 100톤 정도가 되고, 유류비 같은 경우는 연간 한 약 7천만 원 정도 절감되는 그런 실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것도 저희가 상업화를 해서 실제 서비스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이 명장이라고 하는 조선업에 가지고 계신 제조에서 정말 노하우를 많이 쌓으신 분들, 이분들의 노하우가 조만간 없어지는 것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크고요. 그럼 그분들 개인 스스로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후계자를 육성하고 싶은데 이걸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다. 뭐 그게 이제 로봇화가 되고 자동화가 되는 가장 큰 단초일 텐데, 그럼 그분들이 잘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혹은 어떻게 그분들의 역량을 어떻게 전수할 수 있도록 할 방법이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조선 AI 명장 에이전트라고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관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하나입니다. 앞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사실 명장이 갖고 있는 게 가장 큰 노하우 중에 중요한 게 정밀하고 정교하고 정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명장이라고 부릴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렇게 작업하는 걸 사람이 계속 어떻게 보면 룰 베이스로 하나씩 만들어줄 수 있느냐, 사실 그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명장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배운 친구가 새로운 환경에서 스스로 계속 적응하면서 자기 스스로도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